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맨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어제 제가 제 아들이랑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가지고 신나게 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피곤했나봐요. 네, 피곤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또 잠을 잔 다음에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기는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가지고 뉴스 이제 봐야지 하고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또 졸려온 거예요. 네, 피곤했나봐요 어제. 네, 그래가지고 또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12시가 이제 거의 다 돼가는 시간. 뭐 11시 몇 분이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또 뉴스 보고 지금 이렇게 또 찍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또 뉴스가 늦어져서 너무나 죄송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미국 뉴스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좀 이제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KTLA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 LA 근처에 있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 LA 그 한인타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리아타운에서 좀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LA 한인타운에 40대 한인 남성이 한국 국적이라고 합니다. 한인 남성이 이 경찰의 쏜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이 40대 이 한인 남성이 좀 이제 정신질환을 이렇게 또 앓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분들이 이 이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 좀 받자라고 했는데 완강하게 이렇게 또 안 간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분들이 이 정신병원이랑 그리고 이제 경찰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좀 이제 병원에 데려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왔는데 그런데 이 40대 남성이 조울증을 이렇게 또 앓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병이 어느 정도 살짝 있는 이 40대 한인 남성이 칼을 들고 이렇게 또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경찰이 총을 뽑아들고 총을 쏘게 되면서 이 남성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족분들, 이 아버님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아버님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경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총소리가 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봤는데 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한 2시간 뒤에 사망한 채 이렇게 나왔다고 시체로 이렇게 또 들것에 실려 나왔다고 하니까 진짜 화가 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정신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경찰을 좀 도와달라고 부른 건데 오히려 사망케 해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억정이 진짜 엄청나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찰에서는 뭐 별다른 얘기가 이렇게 또 없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또 사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40대 남성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이 미국에 어렸을 때 온 그 분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한국 뭐 영사관 뭐 대사관에서나 그리고 뭐 한인회에서나 이 경찰국에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디캠 같은 거 빨리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항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경찰들은 시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하니까 너무나 좀 안타깝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잘 좀 조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이 LA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 자바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성 옷가게 회사들을 어느 정도 좀 알거든요. 아는데 그런데 요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랐네요. 루트21이라고 해가지고 자바에서도 이제 오더를 많이 했었던 그런 이제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루트21이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런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회사가 한번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바에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파는 그런 자바 공장들이 진짜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바에서 일을 하면은 이 넷이라고 해가지고 한 90일 정도, 요즘에는 뭐 120일까지 이렇게 또 간다고도 하는데 90일 정도의 텀을 주거든요. 90일 안에 페이를 해줘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굉장히 많이 물려있다가 이렇게 뱅크러쉬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했던 거 이제 돈 다 못 받습니다. 다 못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회사들이 무너지면은 그 밑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이 다 줄도산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자바 시장에서도 뭐 난리가 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루트21이 자바 시장에서 뭐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일을 했었을 때는 뭐 오도 굉장히 많이 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망했다고 하니까 자바 시장이 아직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느껴보네요. 나중에 한번 자바 시장도 한번 돌면서 한번 놀러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뉴스 보면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진짜,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느 이제 22살짜리 젊은 남성이라고 합니다. 젊은 남성이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할머니, 어느 정도 치매죠. 치매를 앓고 있는 이 할머님을 성추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 집에 있는 세큐리티 카메라에 이게 또 잡혔다고 합니다. 잡히게 됐는데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또 잠깐 봤거든요. 이 22살짜리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22살짜리 건장한 남성이 할머님 이 집에 이렇게 또 들어오더니만 아무래도 이렇게 또 치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말로 구슬려 가지고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할머님이 81세시거든요. 81세 할머님을 22살짜리 남성이 성추행인가 뭐 성폭행을 했대요. 진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남성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할머님 너무나 치매를 걸리셨는데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또 겪으셨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나 화가 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이 경찰이 이 사건을 이렇게 또 포착을 해가지고 아마도 좀 이제 크게 이렇게 또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알츠하이머 걸린 이 할머님, 81세 할머님을 22살짜리 남성이 이렇게 뭐 성추행 같은 거를 이렇게 됐다, 성폭행 같은 거를 이렇게 됐다. 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어떻게 해서 사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또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가 반전 시위, 이 사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대학가들에서 계속해가지고 반전 시위가 좀 심각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시위가 커지다 보니까 학교 뭐 클래스들 막 캔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졸업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졸업식도 막 캔슬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엄마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항의 전화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대학교에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거든요. 그냥 학비만 하더라도 뭐 다른 주에서 이렇게 보내면 여기 유시만 본다고 하더라도 막 5만 달러 정도 이렇게 또 들고 그러는데, 학비만 5만 달러, 여기에다가 뭐 생활비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7만 달러, 8만 달러 정도 이렇게 또까지 드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등록금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클래스들이 캔슬이 되고 있고, 졸업식 같은 것들이 막 캔슬이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내가 낸 등록금 리펀해 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항의 전화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학교 측에서는 처음에는 이 시위대들, 이 학생들, 이 시위대들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다가, 그런데 지금은 또 이 부모님들 때문에 엄청난 골머리를 이렇게 또 앓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에 있는 어느 대학교들이 이렇게 또 많은 시위가 있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 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 점들에 있는 이 대학교들에서 이렇게 시위를 이렇게 또 심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략 한 44개 정도의 이 대학교들에서 시위가 좀 심각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학생들 체포를 한 수를 본다고,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시위를 한 그 사람들 이렇게 또 체포를 한 사람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2,30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이 동부 쪽에서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
콜롬비아 대학교 뉴욕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 근처로 해가지고 동부 대학교들이 좀 이제 많이 이런 시위를 했다고 하고, 그 밖에도 뭐 중부, 뭐 텍사스에 있는 그런 뭐 대학교들, 그리고 여기 LA 근처 뭐 UCLA, 뭐 USC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 반전 시위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 그리고 시위대들이 이렇게 체포가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경찰들이 고무탄 있지 않습니까? 고무탄 총까지 이렇게 또 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나 이제 강경 진압을 한 것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이 네타냐후 끄집어 내리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반전 시위가 이 미국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전 시위, 이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 시위는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되기는 됐지만, 지금 미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퍼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국, 독일, 뭐 유럽, 뭐 프랑스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대학교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호주에서도 지금 이 반전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독일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있는 이 베를린 있잖아요. 베를린에 있는 어느 이제 대학교에서 또 이제 반전 시위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네요. 반전 시위가 일어나자마자 경찰들이 바로 가가지고 해산을 이렇게 또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뭐 대략 한 300여 명 정도나 되는 대학생들이랑 그리고 반전을 원하는 그 시위대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시위대들을 해산을 시켜버렸다고 하네요.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특히 뭐 미국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친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친미 국가들에 있는 이 대학교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반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시위까지 너무나 또 심각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하마스 무장 조직이 지금 뒤에서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게 지금 이 아랍권 그 이슬람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응원이라기보다 이 전쟁 빨리 멈추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전쟁이 가장 큰 원흉이기는 원흉이지만, 이렇게 또 프로 팔레스티안, 이 친 팔레스티안 시위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가 만든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꼴을 보니까. 어쨌든 전쟁을 좀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이 네타냐후의 이제 실패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하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소멸시켜버리려고 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전 세계는 이 친팔레스티안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면은 이 네타냐후의 이제 최악의 실수 중에 하나인 그런 전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타냐후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요번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나토 있지 않습니까? 이 나토 분담금 내는 거 있잖아요. 이 나토 회원국들이 이 분담금을 이렇게 또 내야 하는데, GDP의 지금은 한 2%를 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2%대까지는 이제 못 내고 있다고 해요. 뭐 1. 몇 %를 이렇게 또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예전에 한 말이 있었죠. 너네들 왜 이렇게 돈을 안 내냐? 2% 딱딱 내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은 잘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아니 우리 잘 내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는 만약에 자신이 요번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나토 회원국들 이 분담금 내는 거 2%가 아니라 3%로 지금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에 있는 이 회원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토 회원국들에서 제발 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지금 뭐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나 이렇게 또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이 나토가 또 와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갈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가 뜻하는 대로 이 나토가 와해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폭풍이 어마무시하게 불어닥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 텍사스에서 스톰이 이 태풍이 이렇게 또 불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비를 폭우를 이렇게 또 쏟아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한 700여 채나 되는 그런 집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침수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토네이도 있지 않습니까? 토네이도까지 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 토네이도가 텍사스 서부 쪽으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박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내리는데 굉장히 커다란 야구공만한 그런 우박도 쏟아지고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텍사스. 그래가지고 이 텍사스에서는 지금 이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한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연재해가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 텍사스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조심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 투자자들의 이제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찰리 먼거, 이 워렌 버핏의 엄청난 절친이라고도 하는 같은 이제 투자자인 이 찰리 먼거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찰리 먼거 없이 워렌 버핏 혼자서 이렇게 또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39%가 이렇게 또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캐시 있지 않습니까? 현금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역대급으로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 현금 이제 보유액이 역대급 최대로 이렇게 또 많으면서 아마도 이렇게 또 많이 주식들 떨어지는 거 이제 주주 파려고 이렇게 또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현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워렌 버핏은 어제 주주총회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이 AI 있지 않습니까? 이 AI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I가 핵무기급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진짜 위험한 것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진이 있지 않습니까? 요술램프의 이제 진이처럼 진짜 엄청나게 요술 같은 거 이렇게 또 부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요정이지 않습니까? 이 요정 진이를 다시는 집어넣을 수가 없다. 벌써 이렇게 또 나왔기 때문에 요술 진이 같은 그런 이 AI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무섭다. scares the hell out of me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무섭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만 다룬다고 하면은 이 인류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핵무기처럼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다뤄진다고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크게 인류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AI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애플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애플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좀 줄이기는 줄였거든요. 줄이기는 줄였어도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큰 비중, 투자 비중에서 이제 큰 부분을 차지를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어제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특히 나스닥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어제 주식시장이 잘 이렇게 또 오르면서 마감을 했냐면은 미국의 이 고용지표 있지 않습니까? 고용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지난 4월달 미국의 이 고용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7만 5천 건 정도의 일자리가 이렇게 또 생겨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실업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3.9%로 올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겠다. 동결을 하겠지만 그런데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제 앞으로 올린다 말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 올리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어쩌면은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연준의장 파월이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차가워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아마도 조만간 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봤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다시 말해가지고 다시 골딜락스, 소프트 랜딩 아니고 이제 골딜락스의 그런 이제 조짐이 이렇게 또 보이다 보니까 네, 지금 뭐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면서 네, 지금 주식이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 투자자들은 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연준에서는 이제 9월달 있지 않습니까? 9월달부터 금리 인하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이 금리 인하하는 시기를 지난 한 몇 달 전에 네, 올해 초에는 네, 분명히 6월달에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미뤄지게 되면서 6월달에서 지금 9월달까지 이렇게 또 미뤄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과연 연준에서는 언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될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막 56,000달러가 무너졌다네 말았다네 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용시장이 좀 이제 차가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다 보니까 이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덩달아 가지고 비트코인 역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62,000달러를 지금 또다시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은 진짜 와, 이 롤러코스터장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진짜 좀 이제 위험한 그런 투자처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